반갑습니다. 대방중 1학년 학생들. 오늘은 자연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2권 38쪽에서 41쪽을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자연을 재료로 작업하는 작가는요, 라이프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민들레, 꽃가루, 송화가루 등등등 재료들을 사용한 작가로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꽃가루를 실내 공간에 설치해서 몽환적이고 낯선 느낌을 선사합니다. 주로 노란색 계통의 그런 재료들을 자연에서 채취하고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 실려 있는 작품도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실제 라이프 작가가 꽃밭에서 꽃가루를 하나씩 채취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숭숭숭 채반 같은 곳에 여기에 헝겊으로 감싼 다음에 숟가락 같은 걸로 톡톡톡톡 떨어뜨려 주면요. 이렇게 약간 이 외곽선이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꽃가루가 이렇게 네모나게 모여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실내에 있는 전시장의 바닥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몽환적인 그런 느낌이 느껴지나요? 자, 링크로 달아놓은 영상 속의 장면입니다. 자, 보면 어때요? 실제로 이런 자연의 작가가 돌아다니면서 송화가루, 여기 보면 송화가루는 소나무예요. 소나무에서 직접 채취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작가의 영상을 짧게 선생님이 링크로 달아놨으니까 한 3분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보면서 왜 이 작가는 이렇게 자연에서 채취를 해서 작품을 해봤을까,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다음으로는요, 골즈워디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겨울에 얼음이 서로 잘 붙는 성질을 이용해서 별의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겨울에 혹시 이렇게 얼음을 물과 물로 묻혀서 한번 연결해 본 기억이 있을까요? 해본 학생들도 있고 안 해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얼음뿐만 아니라 나뭇가지, 나뭇잎 등등등 자연에 있는 재료를 활용을 해서 그 자연들을 이렇게 작가 손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 보면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사부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작품이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죠. 자, 보면 어때요? 이렇게 동물 같은데 고드름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 고드름을 딱딱딱 하나씩 따은 다음에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별처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별 모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요. 작가가 실제로 활동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영상 속의 내용을 보면요. 이게 여기에 딱 맞추려고 이 작가분이 이로 이 얼음을 막 깨요. 그게 이로 얼음을 깨서 이 사이를 맞추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영상 속에서 보면요. 이렇게 나뭇잎을 이쑤시개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엮어서 둥둥둥 떠다니는 형태로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하는 그런 놀이 같지만 이렇게 미술에서는 물감,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연에 있는 재료로 활동하는 작가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요, 자연을 모방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디자인들을 생체 모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생체 모방 디자인이란 자연에서 발견되는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기능적, 조형적으로 모방하거나 심도 있게 연구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자, 말로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자연에 있는 어떤 모양을 저런 모양을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 그러면 이 모양을 따와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창조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보는 예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가 될 거예요.
생체 모방 디자인은요, 대표적인 게 벨크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는 가장 대표적인 생체 모방 디자인이에요. 자, 1948년에 메스트랄이 만들었고요. 바지에 달라붙은 엉겅퀴에서 영감을 얻어서 발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찍찍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찍찍이를 만졌을 때 한쪽 면은 어때요? 부들부들한 느낌이 들고 한쪽 면은 까슬까슬한 느낌이 들죠? 이거를 자연에 있는 엉겅퀴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엉겅퀴 모습과 벨크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엉겅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벨크로의 모습입니다. 자, 엉겅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끝에 모양이 갈고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갈고리 모양 때문에 길을 걷다 이렇게 숲풀 같은 데 지나가면은 우리 사람들 바지 같은 데 옷에 잘 달라붙어요. 왜냐면 이 갈고리가 딱 그 섬유에 딱 끼어가지고 딱 따라오게 되거든요. 자, 이 모습을 플라스틱으로 이제 바꿔주면서 플라스틱 이런 공학적인 재료로 바꿔주면서 한쪽 면은 갈고리 형태, 한쪽 면은 잘 달라붙을 수 있게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고리가 걸릴 수 있는 면으로 만들어 주어서 엉겅퀴의 모습을 통해서 벨크로를 개발했어요. 이러한 디자인들을 생체 모방 디자인이라고 하고 생각보다 자, 또 다른 생체 모방 디자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요, 나비의 형태를 보고선 나비의 형태를 디자인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고 가운데에 있는 형태는 비어서 있지만 나비 형태가 딱 느껴지죠.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보면은 벌꿀집이 이렇게 벌집이 육각형의 형태잖아요. 이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튼튼하고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로 또 만들어주곤 합니다. 자, 이렇게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보면은 도마뱀, 개구리, 이런 발갈퀴의 모습을 요거를 그대로 신발에 응용해서 이 장점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쵸? 발가락이 다 떨어지면서 신을 수 있는 신발, 양말로 활용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일상의 발견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입니다. 자,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 재료를 사용해서 작가들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연을 관찰해서 모방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새로운 시각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미술을 통한 창의력을 키워주는 그런 시각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한 본문 부분을 선생님이 가져와 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연의 다양한 상황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을 발견하고 연상하는 습관을 갖다 보면 주변의 일상적인 사물이나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다. 어때요? 엉겅퀴를 보면서 벨크로를 만든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도 새로운 시각을 얻었죠. 또 이어서 볼게요. 이러한 습관은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을 펼쳐가는 능력을 길러주며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자연을 한번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새로운 재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있지만 학교에 등교하거나 잠깐 하교하거나 이런 날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주변을 둘러보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봅시다. 자,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각에는요, 시각을 화려한 또 작가들이 있습니다. 니만이란 작가는요, 주변의 사물을 보고 연상되는 것을 재미있는 상황으로 구성해서 표현을 합니다. 일러스트 작가로서 사물을 응용을 하여서 재밌는 작업들을 주로 일러요. 저도 선생님도 이번에 한번 찾아봤는데 재밌는 작품들이 엄청 많아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건데요. 잉크를 위에서 열은 거예요. 자, 잉크가 옆면에서 보면 어때요? 이렇게 뚜껑이 있고요. 잉크 닿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를 약간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카메라처럼 보인다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해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남자로 바꿔줬어요. 자, 이렇게 그려준 거를 또다시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전시회를 하고 있죠. 이분이 그 작가분이에요. 니만이라는 작가분이에요. 자, 여기서도 자세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링 스프링 공책이에요. 공책에 한 장, 그 다음 장 두 장을 접어서 사람 입술처럼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요. 책의 옆면을 이렇게 세워서 고양이의 이런 입 부분, 주둥이 부분이라고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작품을 좀 더 감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놔서 거기 위에다가 포스트잇을 쓰레받기로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고요. 이어폰, 줄 이어폰이 이렇게 엉켜 있는 것을 이렇게 파리에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엄청 재밌고 창의적이죠. 자, 또 후추통에 있는 거를 사람 머리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이렇게 비듬 같은 거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검은 옷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가위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미지를 그려서 뭔가 여자가 앉아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오늘 과제랑 연관이 돼 있으니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볼 작가는요, 페레즈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도 방금 봤던 니만 작가랑 좀 비슷해요. 물건의 형태를 관찰을 해서 그거를 이미지랑 연결시켜서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작가입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그 도판이죠. 어때요? 이 벤치? 를 여러 개를 갖다 놓고 이거를 이 사람의 조끼, 그리고 다리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이어서 이미지들을 그려줬죠. 여기 밑에 신발도 신겨주고, 너무 귀엽고 재치 있는 작품이에요. 자, 이렇게 단독으로 그렸을 때는요, 오른쪽에 있는 거, 이렇게 또 방금 봤던 교과서의 내용과 비슷하죠? 자, 우리 왼쪽에 있는 거, 이거 혹시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버거킹이 있고요. 맞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감자튀김을 샀을 때 주는 케찹이에요. 케찹을 형태를 링거라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링거에 걸려 있어서 케찹에서 이렇게 줄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참 이 사물을 잘 관찰해서 표현한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왼쪽에 있는 거는 뭐예요? 그쵸, 포도죠. 오른쪽에 있는 재료는 스파게티 면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왼쪽에는 포도를 4송이를 잘라서 이어서 주면서 풍선을 잡고 있는 아이로 표현을 했고요. 오른쪽은 비 내리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서 비를 피해서 우산을 쓰고 있는 아이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과제로서 주변 집안에 있는 사물들을 한번 관찰해보고 아이디어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학습 일지는 아까 전에 봤던 생체 모방 디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라이프 작가는 뜬뜬뜬 자, 땡땡 달땡땡을 사용하여서 작품을 제작했다. 이 초성을 완성을 해서 여기에다가 초성을 채워서 완성된 문장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힌트 밑에 보면 여기는 꽃가루 고 여기는 무슨 가루를 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자, 생체 모방 디자인 아까 대표적인 게 뭐였죠? 벨크로 얘기했던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채워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요. 오늘의 미술 과제입니다. 자, 오늘 미술 과제는요. 집에 있는 물건을 고른 후에 물건 형태와 연결시켜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아까 전에 봤던 작가들 보면은 어때요? 벤치도 이용하기도 하고 가위도 이용하기도 하고 포스트잇을 이용하기도 해서 그림을 잘 그린다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물과
실제로 연결을 하면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넣어서 그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선생님이 말하지만 잘 그리고 똑같이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짜고 창의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수업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잘 관찰을 해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넣어서 드로잉으로 한번 표현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자, 어디에 올리냐면요. 밴드의 사진첩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은 댓글 아닙니다. 댓글 아니에요. 댓글 노노 댓글 제발 여러분들 과제 잘 해놓고 채팅방에 올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막 댓글로 올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떤 수업은 댓글로 올리고 어떤 수업은 사진첩에 올리고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어디예요? 오늘은 사진첩. 자기가 1반이면 1반 사진첩, 2반이면 2반 미술 사진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겪어보지 않았던 그런 자연을 이용한 작가들을 봤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잘 관찰을 해서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작품들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대방중 1학년 학생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